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플랜 B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도미니언 투표기계의 문제가 포렌식 리포트로 밝혀진 가운데 이 문제는 국가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긴급명령에 의하면 국가정보국장이 선거가 완료된 45일 내인 오는 18일까지 외국인과 외국 정부의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법무부 장관 등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실제로 헌터 바이든 조사를 대통령에게 숨겼던 윌리엄 바 장관의 사임이 수리됐고 적성국의 해킹 시도에 대한 조사를 위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유럽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히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플랜 B, 즉 긴급명령 발동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미시간주에서 발표한 도미니언 투표기계 포렌식 보고서가 나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진영에서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트위터를 통해서 이것은 큰 뉴스다. 도미니언은 전국적으로 재앙이었다. 도미니언은 선거 결과를 바꾸고 말았는데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를 찍은 표가 민주당 바이든 쪽으로 돌려졌다. 진실이 온 나라를 덮고 있다. 조작 선거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 공화당원들은 앞으로 전진하자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 포렌식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했던 미시간주 제13 순회법원 판사 케빈 엘젠 헤이머 판사에 대해 진정한 용기를 지니고 애국심이 투철한 판사로 메달을 받기에 충분하며 매우 존경에 맞지 않는다고 칭송했습니다. 트럼프 법률팀에서 도미니언 이슈를 총괄하는 제나 앨리스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의 온전함을 지키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증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시간주 당국자의 변명은 궁색합니다. 의혹을 조사하지 않고 성급하게 바이든 승리를 인증했던 조이스 린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과 나단 에슬 미시간주 법무장관은 광범위한 조작과 부정을 증명할 만한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포렌식 조사 보고서에 나온 것 이상의 증거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나서 브레터 미시간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총 득표 숫자와 후보별 득표 숫자 등이 계속 들쑥날쑥했던 사실에 대해서 개표위원회 실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재검표 과정에서 이러한 실수가 교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개표 실수가 나왔으며 어떻게 수정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브레터 위원장은 도미니언과 선관위가 고의적으로 조작했다고 밝혔으나 고의가 왜 작동했는지 명백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조작 의혹에 대해 말꼬리 잡기식으로 물타기를 시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들이 결백하다는 증거를 미시간주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은 이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는데 유권자 사기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대목은 도미니언 투표기계의 조작에 관련된 부분인데 바이든은 보러 프로드, 즉 유권자 사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보러 프로드는 두 번 투표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투표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선거 이슈를 덮고 있는 도미니언 투표기계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바이든이 빠져나올 구멍을 파고서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이든 또한 투표기계 조작이 없었다고는 말하지 못하는 셈이죠. 도미니언 투표기계는 포렌식 보고서가 공개된 지 24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논평을 냈습니다. 도미니언은 미시간주 앤트림 카운티에서 소프트웨어 오작동이나 투표 바꿔치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실수는 개표요원이 저지른 실수이며 도미니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미니언은 포렌식 보고서가 과학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그 주장 또한 과학적인 뒷받침은 없었습니다. 도미니언은 제3의 연구에 의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졌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연방표준기술연구소의 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연구소였으며 양당 합작의 선거조력위원회의 승인도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도미니언이 말하는 이 검증은 선거 당국에 투표기계를 납품한 후 선거 전에 당연히 이뤄지는 것입니다. 도미니언도 선거 전에 이미 컴퓨터 소스 코드까지 조사하고 정확도, 오류 비율을 검증받았다고 반박했는데 이 검증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포렌식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은 소수점 단위로 내려가는 오류 비율과 실제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알고자 하는데 도미니언은 자사기계의 매우 낮은 오류 비율을 자랑하는 등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포렌식 보고서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2년 넘게 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는데 엔트림 카운티가 디지털 재검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고 라이센스도 없었기 때문에 개표 시스템 바깥에서 수개표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정적으로 11월 3일 선거일 재검표 로그 기록과 보안 로그 기록이 사라진 대목은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포렌식 보고서를 주도한 러셀 램스랜드 씨는 재검표와 관련된 로그 기록을 삭제하면 개표 요원이 수개표를 통해 투표를 안심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선거 조작 방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 로그 기록은 지금 없는데 과거 선거 로그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누가 로그 기록을 삭제하고 대규모 조작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누군가 고의적으로 높은 오류 발생률을 나오게 하고 재검표 과정을 통해 대규모 조작을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램스랜드 씨는 도미니언 투표기계 문제는 국가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긴급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긴급명령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 서명한 미국 선거에 개입한 외국 제재 긴급명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진영 내부에서는 이 행정명령을 발동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긴급명령에 의하면 국가정보국장이 선거 45일 이내, 즉 18일까지 외국인과 외국 정부의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법무장관 등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뜻을 거슬린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의 사퇴서를 수리했습니다. 민주당 쪽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장관을 교체하는 이상한 대통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월 21일까지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막중한 일들을 감안하면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최근 론 래트클리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여러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래트클리프 국장은 소송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대선 승자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가고 있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자유세계의 최대 위협이라고 발언하고 중국 등 미국의 적성 국가에 대한 여러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누군가 도미니언 투표기계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표를 바이든이 훔쳐갔다고 주장하는데 포렌식 보고서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으며 이제 국가정보국장 보고서를 통해 그 실체를 확인받을 차례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외국 정부의 해킹을 통해 실제로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미국 대선을 둘러싸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나도 관련자 처벌을 위해서라도 긴급명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긴급명령이 내려지면 외국 정부와 관련자의 자산 압류와 동결, 투표기계 압수, 그리고 광범위한 선거 부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의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레드클리프 국장은 이달 초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중국은 지금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심지어 중국이 생물학적으로 강화된 능력을 갖춘 병사, 즉 슈퍼솔저 개발을 위해 인체 실험을 감행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레트클리프 국장은 중국의 시진핑이
세계 최강 군사 강국을 만들 목적으로 민감한 미국의 국방 기술도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경제, 군사, 기술적으로 미국을 능가하고 전 세계에서 군림하려는 의도가 명백한데 중국의 오래된 스파이 전략은 남의 것을 훔치고 복제하고 대체하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수십 년 동안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을 훔쳐내 기술을 복제한 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기업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레트클리프 국장은 중국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가 5G 기술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 수집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이미 미국 전체를 상대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보를 빼가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부인하는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레트클리프 국장은 또한 중국이 수십 명의 미국 연방의회 의원과 보좌관들을 포섭해 엄청난 규모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작전까지 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정기적으로 미국 의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작전을 벌여왔는데 중국의 시도는 러시아의 6배, 이란의 12배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레트클리프 국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하며 전 세계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이념 사이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연 D&I 국장이 중국 등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사실을 폭로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면 민주당과 그 지지 세력이 과연 수긍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진실된다면 민주당은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외국의 위협에 맞서 당파를 초월해 협력해왔던 전통이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전 세계 스파이의 격전장입니다. 워싱턴 DC 도심 곳곳의 식당과 술집 좌석에는 언제 어떤 외국 스파이가 누구를 만나 정보를 주고받았던 좌석이라는 명패를 단 곳이 수두룩합니다. 워싱턴 DC 경제는 외국 스파이가 끌고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모든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의 스파이 행위와 간섭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에 공감합니다. 스파이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민주당의 1인자인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도 지난 8월부터 4차례, 특히 이번 대선 열흘 전에도 러시아와 이란 등 적성 국가의 선거 해킹을 경고했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지적은 매우 애국적이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는 세력을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의 중요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미국 일상의 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념 지형은 한국과 같이 구닥다리 이념을 지표로 나눠지지 않으며 국가안보 이슈에서는 모두 한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FBI와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국 CISA는 러시아와 중국 등의 해킹 관련 자료가 차고 넘쳐서 무엇을 어떻게 증명하고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까지 합니다. 4년 내내 트럼프 대통령과 사활을 건 전투를 벌였던 뉴욕타임스도 선거 직전에 외국 정부의 일부 선거 데이터가 위험에 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도움이 되는 여러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외국 정부의 사소한 선거 개입도 대선 결과가 미묘할 때는 논란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외국 정부에 의한 선거 해킹 의혹은 민주당이 주도한 것인데 상황이 뒤바뀌다 보니 이제 민주당이 입을 닫고 있으나 구체적인 물증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슈이스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